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필요한 조정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또 하반기 증시 전망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요한 조정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의 어떤 변동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난주보다 그 지난주에는, 전주에는 예상보다 낮게 나온 인플레이션 숫자로서 시장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만 또다시 지난 한 주 동안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경우에 1% 미만의 하락률, 그리고 또 다우존스와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용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연초 대비의 수익률을 보시면은 S&P 500이 여전히 15% 정도 되고요. 또 나스닥은 더 올라가서 3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10년 국채 금리를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4% 이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P 500의 상승 여력은 4,427이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575 정도 나오니까 상승 여력이 한 6, 7% 정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스닥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높은 금리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연말까지 만약에 3.75%로 다시 하락해 준다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4,6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팔고 나가자 이런 전략이 아니라 조정이 있거나 숨고르기가 있을 때 앞으로 2, 3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길게는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저가 분할 매수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는 내년을 놓고 봤었을 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계속 이익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내년도에 보여진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의미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25% 정도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35%가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연말까지 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나스닥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높게 점쳐지고 있으니 지금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글로벌 자산 배분에 있어서 포트 구성에도 좀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1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지금 금리가 거의 3.8% 이상, 3.9%에도 연말이 되면은 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게 되면 채권의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채권에 대한 비중을 20% 정도만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죠.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원래 6대4 전략이라면 주식 60%, 채권 40%인데 현저하게 채권의 절반 수준만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인데요. 여전히 신흥국에 대한 비중이 더 높습니다만, 즉 지금 시가총액이 신흥국이 20%인데 저희가 32% 가져갑니다만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살짝 좀 줄였습니다. 35%에서 32%로 줄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지금 선진국은 여전히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외에 유럽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흥국 내에서는 여전히 한국과 베트남, 대만 같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중에서도 IT 산업에 어떤 비중이 높은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지금 같은 시장은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1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중요한데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가치주 중에서는 재미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여행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은 부진하고 뭐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은 지속되면서 또 예금과 대출도 지금 굉장히 증가가 더딘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 향후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신다고요? 네, 그럴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지수가 상당히 상반된 지수들이 참 많아요. 지표들이 상반돼 있습니다.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을 보시면은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마이너스 1.4%나 됩니다. 또한 지금 대출과 예금의 추이를 보시면은 거의 경기 침체 시기 정도 수준의 성장률, 대출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더 떨어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그만큼 또 고용 시장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숫자들을 보시면은 지금 실업률이 4% 미만입니다. 네. 예, 실업률이 4% 미만일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는 없고요. 또한 지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숫자를 보시면은 민간 부분이 정말 좋아요. 민간 부분은 거의 예상치 2배가 나왔고요. 전체 숫자라는 것은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만 원래 이 월 평균 약 10만 명 정도가 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용 부분에 있어서 늘고 있는 건 20만 명이 넘는단 말이죠. 2배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인건비의 상승을 보시면은 4.4% 3개월 연속입니다.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나오면 대출이 늘지 않더라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만큼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 2013년, 18년 사이클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계부채 비율, GDP 대비해서의 숫자입니다. 또 95년에서 2000년에 있었던 숫자인 65에서 70%에 근접하는 숫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환경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95년에서 2000년도에 어떤 재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까지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뒀었을 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빠르게 올라가기보다는 경기가 둔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경기 침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은 경기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는 잘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근 본부장님의 차트를 보면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의 상대적 매력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향후 4분기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성장주에 좀 적극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신 거죠? 네. 자, 지금 상승한 폭만 보면은 투자하기 어려워요. 보실까요? 나스닥이라든지 대형 기술주, 반도체, 전기차 다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의 상승률을 보시면은 최소 뭐 27%에서 높게는 73%니까 정말 많이 올라갔죠. 지금 나스닥이 37% 올라갔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간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 쉬어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더하자면 전기차,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기차 또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상승폭이 올해 상반기가 더디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 증가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바이오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늘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대장주들은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대형 기술주들,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7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반도체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의 펀더멘탈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승 여력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57%입니다. 제가 지난주 가지고 왔었던 게 40%대였거든요.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를 얘기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전체적인 상승 평균 매력도가 지난주 40%대에서 이제 57%대까지 또 훌쩍 올라왔네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가치주 투자에 있어서는 철저히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과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할 텐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여행주가 굉장히 매력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AI 업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생산을 늘리고 있으면서 단가를 낮춰주는 업종.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기 때문에 매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높은 가운데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기업들, 즉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장주에도 포진이 돼 있고요. 특히 가치주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여행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여행 가는데 비용을 2배를 들이더라도 여행은 간다. 이런 워라밸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 상승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력도가 나오는데 보시면 뭐 크루즈라든지 제트라는 ETF들, 또 그 이외에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뭐 부킹홀딩스, 델타 에어라인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그리고 힐튼, 베케이션 이런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매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주식 투자 비중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 소비주도 5에서 10% 정도 비중을 챙겨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유원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전략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